오케이,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25일 수요일 새벽 1시 30분이고요 또 소식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신인 3인방이죠. 네, 이진하, 정대선, 석상호 선수, 이 3인방의 인터뷰가 부산 이보에서 진행된 게 있는데, 영상 인터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마디 한마디 이 선수들의 인터뷰를 다 받아 적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동희 선수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이 스타 엑스포츠 뉴스에 취재한 건데, 한동희 선수가 또 토끼띠라서 또 토끼의 올해 자신의 해인데 올해를 앞둔 자신의 포부들 또 인터뷰 통해서 밝혔고, 그 다음에 구승민 선수 인터뷰도 스포티비 뉴스에서 취재한 게 있는데요. 또 100홀드에 도전을 하는, 그리고 4년 연속 20홀드라는 정말 대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 구승민 선수인데, 이렇게 총 5명의 선수 인터뷰를 오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하 선수부터 쭉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진하 선수는 2라운드에 지명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키 190, 몸무게 95의 좋은 체구를 가지고 있고 장충고등학교로 졸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장충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11경기 나와서 4승 1패, 평균자책 0.69, 7실점 37 탈삼진에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직구와 슬라이더가 좋은 투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하 선수는 이렇게 생겼고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그래서 일단 작은 목표를 점점 큰 목표로 잡을 생각이고, 올 시즌 목표는 한 1군에서 한 1이닝이든 원아웃이든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올 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1군 경기를 꼭 뛰고 싶고, 1군 첫 경기에서 상대할 첫 타자는 절대 본넷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로서는 드물게 이제 스플리터를 결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좌타자를 상대할 땐 스플리터를 던지는 편이고 우타자를 상대할 땐 슬라이더로 많이 던진다면서 카운트가 좋으면은 빨리빨리 승부를 보려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플리터는 사실 고등학교 선수들이 잘 던지는 구종은 아닌데, 이거를 뭐 따로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운 거를 그냥 그거대로 잘 쓰고 있고, 신인 캠프에서는 별도로 뭐 스플리터를 따로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냥 원래 던지던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충고등학교 감독인 그 송인수 감독께서 일단 믿고 맡겨주신 것이 좀 컸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프로에서도 자신이 믿음을 주는 투수가 된다면 그에 걸맞게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팀 분위기에 대해서는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동기들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재미있게 야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훈련은 체력 훈련이랑 근육, 파워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체력 운동을 쭉 위주로 하다가 요즘은 오전에는 체력 운동, 오후에는 기술 운동 섞어서 반반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소위 그냥 딱 스케줄대로 딱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투구 스타일은 맞춰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운터가 유리하면은 힘으로 이제 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롤 모델은 김광현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팀의 에이스를 계속 맡고 계신데 부담도 많이 되실 텐데 매 경기 잘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롤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어서 그 썸네일로도 만들었는데, 사실 보통 입단을 하면은 이제 자기 팀에 있는 선배님을 롤모델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원래 다른 롤모델이 있어도 이제 자팀 선배를 먼저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진하 선수는 상관없이 뭐 진짜 자신의 롤모델을 김광현 선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눈치를 막 일부러 본다기보단 진짜 자신의 롤모델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더 조금 김광현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롯데 팬들에게는 야구에 되게 진심이신 걸로 알고 야구만 잘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다 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의 이진하구나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될 테니까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롯데 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신인 선수들이 매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팬들이 많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겨우 이제 20살 되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에선 사실 거의 최고의 선수들이 프로에 오는 거니까 항상 잘하다가 이 프로에 와서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잘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인도 사실은 처음엔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는 되게 잘하다가 회사 들어가면 갑자기 바보 되는 그런 것 같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 잘하다가 군대 가면 바보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본인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압박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주위에서 또 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원래 더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못하게 되잖아요. 아마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시면 아마 다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사회에서 잘하던 것도 군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없고 자꾸 그런 혼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할 줄 아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그럽게 우리도 봐주고 응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좋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다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운데 앉아있는 정대선 선수 얘기를 좀 전할 텐데 정대선 선수는 김민석 선수와 함께 롯데 공격을 이끌 제목으로 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대선 선수는 네, 5라운드에 뽑힌 네, 선수입니다. 5라운드에 뽑힌 선수고 학교를 어디를 나왔죠? 세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세광고등학교 3루수검 유격수로 활약을 했었고 지난해 고등학교 리그에서는 24경기 타율 5할 84타수 42안타 2루타 7개 3루타 5개 OPS 1.344에 뭐 엄청난 타격을 선보였어요. 사실 표본이 34타수 제가 발음이 요새 잘 안되네요. 34타수인데 타율이 5할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사실 표본이 엄청 작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해요. 고등학교 리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타율이 7할 7푼 4리에 달할 만큼 날카로운 스윙과 빠른 발을 갖춘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U18 네,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또 캐나다전에서 말로 홈런을 치면서 굉장한 활약을 했고 이 대회에서 OPS 2.677이라는 말도 안 되는 네, 기록을 쓰면서 전체 출전 야수 베스트 3에 뽑히는 또 영광을 이제 얻기도 했는데 이 캐나다전 말로 홈런에 대해서는 큰 점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제 앞에 주자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 베스트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운도 그만큼 따라주다 보니까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신인 드래프트는 이 U18 대회 기간 동안에 열려가지고 TV로 이제 미국에서 봤는데 함께 대회 나간 친구들과 새벽에 TV로 드래프트를 보면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됐다면서 명문구단인 롯데에 선발이 돼서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우리 팀 이렇게 명문구단을 해줘가 너무 마음이 고맙네요. 네, 사실 네 물론 전통 있는 구단이지만 사실 뭐 성적적으로는 명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팀이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자로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어떤 공이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좋은 컨택트 능력이 제 장점인 것 같고 중심에 맞출 수 있기에 그게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하고 강한 타구로 이어져서 좌중간 우중간 잘 빠져나간 것 같다면서 주루 능력도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은 프로 선배님들은 달리기도 더 빠르고 포수 선배님들도 다 어깨가 좋기 때문에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단거리 연습을 특히 많이 하고 있고 수비에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수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방망이보다는 글러브를 더 많이 잡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송구 실수가 또 많아가지고 좀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다면서 코치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송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키우고자 이제 힘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부는 선배님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자신있게 해가지고 신나운 면모로 자신있게 붙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유격수와 3루수를 보는데 자신 있는 포지션 유격수가 조금 더 편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우리 팀 유격수가 물론 노준혁 선수가 왔지만 노준혁 선수가 일단 계약한 4년 시간 동안 이런 뭐 정대현 선수도 있고 뭐 한태양 선수도 있고 다양한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그동안 뭐 영향을 많이 키우고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해가지고 이제 노진혁 선수 다음을 또 든든하게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되고 그리고 롯데의 팀 분위기는 팀 분위기 상당히 좋고 다른 팀보다 마무리 캠프 열심히 했고 신인 선수들도 신인 캠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성과로 거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해일 건데 네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추어는 코치 감독님들이 사실 잡아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프로는 제가 알아서 보완해야 하니까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선수로서 자신의 장점은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이러면서 제가 실수를 하든 아니면 잘 쳐도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래도 항상 겸손을 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해도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게 제 자신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에러를 해도 그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막 뒤에 플레이를 또 못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미안하고 그다음 바로 잊고 또 다음 플레이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올 시즌 목표는 2군보다는 1군에 오래 있는 게 목표고 다치지 않고 한 시즌 잘 마무리해서 신인왕을 받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롯데가 더 높은 순위일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이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태선 선수도 약간 좀 개구쟁이 인상이 약간 있는데 앞으로 이 선수가 또 유튜브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석상호 선수가 있는데 석상호 선수는 대졸 선수입니다. 네,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리그에서는 13경기 34이닝 동안 1승 1패 평균자책 2.12 25피안타 57탈삼진 네, 16실점을 네,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탈삼진 비율이 상당하죠. 34이닝 또 57 탈삼진이면은 뭐 엄청난 이 탈삼진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 특히 34이닝 동안 사사구를 4개만 허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34이닝 동안 4-4-4-9 57탈삼전이에요. 진짜 엄청난 기록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의 삼진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렇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공을 자신의 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그런 역량을 통해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상호 선수는 일단 타자와의 승부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직구로 승부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면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 상황에서도 직구를 던져서 빠르게 대결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자신의 주무기는 이제 빠른 볼 150을 넘나드는 빠른 볼이 주무기고 사실 또 그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또 손동열 전 감독이 네, 고려대 또 출신이죠. 그래서 사실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외모도 좀 닮아가지고 별명이 석동열이었다고 해요. 조금 인상이 통글통글, 네, 통통하고 얼굴이 뭐 머리도 곱슬머리고 손동열 전 감독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닮고 싶은 선배로는 이제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를 이제 뽑았는데 두 선배 모두 뛰어난 직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타자와의 대결을 결정짓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워낙 뭐 변화구도 좋고 직구도 좋으시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1군에서 선배들과 함께 활약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조금 더 뒤에 있는데 일단은 공이 좀 직구에 대한 그런 강점은 회전수를 재보진 않았지만은 상대 타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공로 포수들 말을 들어보면은 볼이 묵직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신감을 좀 찾았다고 하고 그리고 드래프트 됐을 때 소감은 사실 이제 석상호 선수는 드래프트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앞에 이제 선수들을 박수를 쳐주다가 네 석상호 선수는 지명 순위가 7라운드니까 조금 이제 기다렸죠. 조금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명을 받고 그때는 사실 별로 안 믿겼는데 이제 다 끝나고 부모님을 뵙고 하니까 굉장히 실감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결정구는 슬라이드 아님 직구. 네, 역시 또 손동열 전 감독과 비슷한 스타일인데 스플리터도 가끔 던지느니 그것도 더 다듬으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가다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캠프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살을 빼는 것이라고 하고 웨이트랑 순발력 트레이닝 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동열 별명은 또 고려대학교에서도 등번호가 18번으로 같았다고 해요. 우리 팀에선 지금 등번호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18번이 지금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을 건데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이 최중영 선수가 18번을 받았나요? 네,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18번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진짜 맞나? 예, 이 나무위키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지가 않고 그 구단 홈페이지에는 아직 선수단 배번이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수단 한번 볼게요. 예,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무위키에 의하면은 네, 18번은 최주영 선수가 달았기 때문에 네, 프로에서는 일단 18번은 네, 못 따일 것 같지만 또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등번호가 아직 뭐 구단 인스타나 그런 데도 오피셜로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오피셜하게 나오면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 따르면 등번호를 올 시즌에 바꾼 선수들이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FA 선수들이 오면서 네, 바꾸게 된 케이스가 사실 또 많이 있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재밌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보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네, 좀 더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제
그 한동희 선수 인터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일단 토끼띠 인터뷰를 이 엑스포츠 뉴스에서 다 알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 뭐 성적은 다 아시다시피 3할 7리 13홀 65 타점 OPS 0.827로 좋은 성적이었지만은 사실은 기대치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워낙 4월에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 달 초부터 진작에 이제 괌으로 정훈 선수가 가가지고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이 개인 훈련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이대호 선배님, 정훈 선배님과 스프링 캠프 합류 전에 사이펜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올해는 정훈 선배님과 괌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면서 내가 토끼띠인데 개묘년에 무조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뭐든 잘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 한동희 선수가 벌써 25이 됐어요. 사실 네, 저희 반오십이라고 대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되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반오십 농담으로, 물론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25이라는 나이를 되게 무겁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한동희 선수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을 것 같고, 본인도 사실 프로에서 벌써 6년 차고, 사실 팀에서 이런 위치가 선배들보다는 후배들이 훨씬 더 많은 위치가 벌써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대호 선수의 이제 후계자로서 항상 얘기를 많이 되고, 본인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이대호 선수가 은퇴식 때 한동희 선수한테 또 그 메시지를 남겼는데, 동희야 롯데 팬들의 영웅이 되어줘 라고 또 남기면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대호 선배님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영광스럽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부담감은 없다 하면서, 이대호 선배님이 이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뒤에 또 질문이 있는데, 올 시즌 잡고 싶은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팀 성적이고, 롯데가 올해 일단 5강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수들이 FA로 합류를 했는데 나만 잘하면 롯데는 분명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5강으로는 모자랍니다. 최소한 4등은 해야 돼요. 최소한 4등. 최소한 준 플레이오프 지킹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희 선수도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성적을 지난해 이상으로 거두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대표팀에 가려면 정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동희 선수도 이제 25살, 그러니까 만 24세 시즌을 맞이를 하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이 아니면 사실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은 와일드카드가 아니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현행 이제 그 대표팀 차출 기준으로 간다면. 그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역 특례를 떠나서 국가대표로 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뭐 현실적으로도 한동희 선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도 진짜 무조건 이 잘해서 아시안 게임에 가야 된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팀으로서도 사실 한동희 선수가 이 군대를 가서 이 공백이 생긴다, 최소 이제 한 시즌 반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상 2시즌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기 너무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희 선수가 이제 우리 팀의 중심 타자고 핵심 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교토 3굴,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 나의 키워드 3가지는 일단은 몸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지난해 4월에 시즌을 치르던 중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다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단단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둘째는 체중 관리다. 현재 체중을 시즌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2022년 시즌 월간 MVP를 받았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몸무게인 것 같다면서 100kg대 초반까지 감량을 하고 정규리그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일단 본인이 이런 그 체중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목표를 세운 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100kg 초반까지 빼고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또 믿고 우리가 한동희 선수의 그 몸을 잘 또 관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선 타격에서의 정확성이다. 타격 폼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상태로 쳤다면서 폼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캠프 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한동희 선수의 발사각도 높이기 프로젝트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얘기예요. 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폼의 변화를 줄 생각은 없고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발사각도를 높이려면은 변화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사실 입맛만 들어서 정확히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폼의 변화를 준다는 게
뭐 추상적인 얘기고 좀 폭이 넓은 얘기다 보니까 뭐 타격 준비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를 안 주는데 이제 스윙의 조금 더 이제 그 걷어 올려서 친다는 느낌을 더 생각을 하면서 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본인은 폼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하고 뭐 억지로 걷어 올린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캠프 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발사 각도를 올리는 얘기가 기사가 한 2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동안에 이제 개인 연습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코치들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내부적으로 방향이 또 수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상태로 한 번 더 잘해서 뭐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이 한동희 선수 각도 얘기할 때는 사실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뭔가 한동희 선수의 최종 그 성적이라고 하기에 많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편의 변화를 안 줘도 우리가 생각하는 3할 30분으로 100타점 하면은 뭐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한동희 선수가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본인도 사실 그 3할 30분으로 100타점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대호 선수의 그런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토끼해가 돌아오는 12년 후에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이라는 질문에는 12년 후면은 내가 36인데 아이고 네 벌써 그렇게 됩니다. 그때쯤에는 매년 꾸준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그때까지는 롯데가 최소 한 번은 우승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을 꿈꾼다. 내가 가장 바라는 건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우승이라는 목표를 꼭 한 번은 달성한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2년이면 한 번보다 더 많이 욕심을 내야 되는데 네, 우리 팀은 우승을 너무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꼭 한 번은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좀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좀 우픈 그런 말인데, 아무튼 네, 12년까지 우승을 못하면 시간이 몇 년이야? 43년에 43년 무조건 우승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12년 시간 동안 두세 번 하고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한동희 선수가 여러 번 하는 그런 레전드로, 네, 12년 후에 그렇게 남아있기를 꼭 기원을 하면서, 네, 구승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승민 선수는 또 이제 인터뷰가 쭉 있는데, 일단 구승민 선수도 벌써 33살이 됐어요. 만 33세 시즌. 그러니까 90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30대 중반에 접어든 만큼 건강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 나이로는 아직 어리지만 항상 부상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 마냥 어릴 때처럼 할 수는 없다면서 스프링 캠프부터 부상 방지에 힘쓸 거라고 말했고,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사실 불펜 선수고 항상 많은 이닝을 던지고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 때문에, 또 불펜 선수가 보통 이제 3시즌, 4시즌 이렇게 풀타임을 뛰거나 보통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그 2022년 시즌에 조금 그런 안 좋은 때가 좀 있었고, 사실 조금씩 이제 아픈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많이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일단 2020년부터 20, 21, 22 3시즌 연속 이제 20포인트를 따내면서 정말 뭐 대단한 우리 팀의 필승조이자 미드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벌써 구승민 선수가 벌써 315경기 출장을 해가지고 21승 21패 86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 4.50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4홀드만 더 추가하면 100홀드를 찍게 되는데, 이 100홀드 기록은 KBO 역사상 12명만 달성한 대기록이고, 아마 4시즌 연속 20홀드는 더 없을 거예요. 3시즌 연속 20홀드도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예, 3시즌 20홀드 요것도 진짜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3시즌 20홀드 기록, 네, 3명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시즌 연속 20홀드는 지금 안지만 선수가 유일하고, 지금 정우영 선수, 네, 정우영 선수가 지금 2021이 3시즌 연속 20홀드를 했으니까, 정우영 선수, 구승민 선수만 올 시즌에 4시즌 연속 20홀드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또 큰 도전을 구승민 선수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런 목표보다는 일단 한 시즌 완주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제 20포인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또 큰 기록에
타정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FA 삼총사가 영입이 되면서 팀이 강해진 느낌을 받았고 나도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도 어느덧 이제 FA를 이제 바라보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24년 시즌이 끝나고 FA 선수가 되는데 FA는 아직 멀리 있는 느낌이고 올해 더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35 시즌을 하고, 아니지 33, 34, 그러니까 만 35세 시즌에 이제 FA 계약을 하게 되는 셈인데, 사실은 불펜 투수로서 나이가 많은 나이기 때문에 막 엄청 좋은 계약을 하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승민 선수가 보여준 그런 헌신과 그런 든든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FA로도 충분히 좋은 대우를 또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남은 2시즌을 또 잘 안 아프고 잘해가지고 아무쪼록 본인이 고생한 만큼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구승민 선수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투수조에서도 중고참 반열이고 투수 조장을 작년에 또 맡아가지고 선수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사실 구승민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선배이자 사람이라고 늘 느끼는 게, 물론 제의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뭐 자이언츠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지만, 사람이 참 재미있고 유머 감각도 있으면서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권위 있는 선배도 아닌데 되게 알뜰살뜰하게 또 후배들을 잘 챙기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전 좋은 선수이자 사람이라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또 선배의 노릇을 톡톡히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환전을 많이 해가야 할 것 같다면서 네, 싱긋 웃었다고 해요. 그 특유의 되게 빈구미소를 한번 지으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구승민 선수가 참 좋습니다. 네, 이런 인상도 너무 좋고 사람이 참 서글서글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팀에서 성적도 물론 좋지만 꼭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올 시즌도 우리 믿음직한 중간 투수로서 또 많은 응원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아이고 롯데야 또 1월 25일에 인사를 드렸고요. 또 다른 소식 들어오면은 바로 또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된 힘 롯데 자이언츠.